포스텍 망상축구 토트넘 붕괴, 손흥민 활용 못한 이유. 토트넘 포스텍 경질하고 투엘 감독 선임 추진해야 하는 이유. 토트넘이 4연패에 빠졌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최전방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기간 주로 원톱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캡틴 손흥민이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토트넘은 6일 한국 시각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에서 2대4로 패했다. 내리 4골을 허용한 뒤 2골을 만회해 망신을 면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는 프론트 서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격진을 탓했다. 토트넘은 최근 4경기에서 뉴캐슬전 0대4 패배, 아스널전 2대3 패배, 첼시전 0대2 패배에 이어 리버풀을 상대로도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아스널전과 리버풀전에 넣은 2점은 경기가 사실상 기운 상태에서 나와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는 분명히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 축구를 보여줬다. 지난 경기들과 다르게 오늘은 우리의 축구를 하려고 노력했다. 고 총평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는 최전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최전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덕분에 리버풀이 편안하게 경기했다. 반대로 리버풀이 우리 진영으로 왔을 때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치명적으로 파고들었다. 고 돌아봤다. 취재진은 자신감 때문인가? 라고 물었다. 포스테코글루는 아마도 최전방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다만 프론트 서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선수들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3성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상대는 익숙해진다. 저절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정신력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차이점은 그저 박스에서 상대는 날카로웠지만 우리는 아니었다는 것뿐이다. 정신력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라며 정신무장은 투철했지만 그것이 실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데일리메일에 의하면 손흥민도 경기를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했다. 손흥민은 지금은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더 강해지고 함께 뭉쳐야 한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쉽지만 지금은 힘든 순간이다. 라며 팀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감독님이 첫 시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경기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모두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고 싶어 한다. 3경기가 남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20호 골이다. 동시에 토트넘 클럽 역사상 세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경기 금자탑을 쌓았다. 팀 패배로 빛이 발했다. 2. 어쩌다가 선 팔머 토니 사카에 밀렸다. 오른쪽 화살표 런던 베스트 11 제외. 손흥민이 런던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6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런던 영구의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한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포메이션은 4-2-3의 1위였고 콜 팔머, 이반 토니, 부카요 사카, 마르틴 웨데가르드, 엔소 페르난데스, 데클란 라이스, 데스티니 우도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윌리엄 살리바, 벤 화이트,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포함됐다.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공격의 핵심이었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토트넘의 공격에 공백이 클 것으로 보였지만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히샬리송이 부진하면서 원톱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온 후 기량이 올라오면서 손흥민은 다시 좌측 윙어로 이동했다. 좌측면에서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그대로였다. 좌측면에서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는 토트넘의 득점 패턴이 됐다. 게다가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이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됐고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팀들이 손흥민의 강점을 파악하면서 손흥민에게 기회가 오지 않고 있다. 손흥민도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리버풀전 후반엔 좌측면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남겼고 득점도 뽑아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7골 9도움을 기록 중이다. 팔머는 첼시의 소년가장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즌 첼시가 좋지 않은 경기력을 펼치는 동안에도 팔머는 공개 일학이었다. 첼시의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경기를 풀었고 많은 득점에 관여했다. 팔머는 이번 시즌 21골 9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30개를 쌓았다. 사카는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상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아스널 공격에서 빠져선 안 되는 선수가 됐다. 세트피스도 전담하며 날카로운 킥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사카는 우측면에서 뛰어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6골 9도움을 만들었다. 토니는 불법 베팅 징계로 시즌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토니는 1월에 열린 21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복귀했다. 토니는 복귀 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득점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토니의 복귀로 브렌트포드가 부진에서 벗어났다. 토니는 15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 3. 한때 손흥민 밀어낼 기세였는데 추억의 윙어. 부상 끝에 시즌 아웃. 한때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에서 경쟁하며 5위를 점하기도 했던 세비야 윙어 에리크 라멜라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 가벼운 부상이지만 잔여 경기는 어렵게 됐다. 세비야는 6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교체 아웃된 라멜라가 오른쪽 무릎 내측인대에 경미한 염좌가 발견됐다며 다른 관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은 4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워 시즌 작별 인사를 한다고 라멜라의 부상 소식을 알렸다. 라멜라는 이번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 결장한 경기만 해도 19경기나 된다. 남은 리그 4경기에 모두 결장하면 20경기 넘게 빠지게 되는 라멜라다. 라멜라는 세비야로 오기 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다. 그는 손흥민과 주전 경쟁을 했고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2015에서 2016 시즌에는 손흥민을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손흥민의 기량이 올라오며 라멜라는 주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라멜라의 부상도 있었으나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으며 성장했고 해리 케인과 함께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라멜라는 손흥민의 후보이거나 손흥민의 반대편 윙어로 출전하는 것이 전부였다. 라멜라의 토트넘 활약도 괜찮았다. 라멜라는 토트넘에서만 8시즌을 뛰며 257경기에 나서 37골과 44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주전으로 나설 때는 40경기 넘게 소화했으나 이후 손흥민에게 밀려 교체 출전이 많았고 2018에서 2019 시즌에는 5번이나 부상으로 빠지며 기량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토트넘을 떠날 때까지 부상을 달고 살았다. 2019-2020 시즌에도 2번이 부상으로 16경기에 결장했고 2020-2021 시즌에도 12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벤치에 있는 라멜라는 스페인 라리가로 무대를 옮겼다. 그는 세비야와 3년 계약을 맺으며 팀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세비야로 라멜라를 보내는 동시에 세비야에서 잠재력을 보인 2001년생의 어린 윙어 브리안 힐을 영입했다. 그의 부상은 세비야에서의 첫 시즌부터 시작됐다. 그는 세비야에서의 첫 시즌에 24경기 5골과 3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으나 어깨 부상으로 20경기 넘게 빠졌다. 토트넘에서 부진한 모습과 달리 과거 활약하던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던 시기라 부상이 더욱 아쉬웠다. 부상이 없는 라멜라는 세비야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22에서 2023 시즌 라멜라는 큰 부상 없이 49경기에 9골과 3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세비야는 라멜라의 활약에 힘입어 우에파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다. 라멜라는 토트넘에서도 들어 올리지 못한 트로피를 세비야에서 두 번째 시즌 만에 차지했다. 이번 시즌은 부상이 계속되며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해 기량이 떨어진 라멜라다.
이전 2시즌 동안 활약하며 팀의 공격을 이끈 라멜라이지만 부상이 계속된 그와 세비야가 새로운 계약을 맺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기량은 확실히 올라온 만큼 그만한 대체 자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